미정이는 25년 전 얘기를 아직도 자랑하니? 지금은 그냥 아줌마잖아. 언니가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우연히 들었어요. 오전 6시. 알람 없이 눈이 떠요. 오늘도 시작이네. 남편 준호는 아직 자고 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25년간 해온 똑같은 아침이에요. 여보, 일어나. 출근 준비해야지. 응. 남편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의가 많아.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알았어.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참, 이번 주말에 미선 누나 오신대. 언니가? 응.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고. 그래. 알았어. 언니 미선은 저보다 3살 위에요. 변호사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오후 2시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담았어요. 계산대에 섰는데 죄송합니다. 카드가 한도 초과래요. 네. 다른 카드 있으세요? 당황했어요. 이 카드는 한도가 5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계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신경이 쓰였어요. 이상한데 남편 서재에 카드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잘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카드 명세서가 있었어요. 펼쳐보니 이게 뭐지? 이번 달 사용 내역이 470만 원. 하지만 제가 쓴 건 15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320만 원은? 자세히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85만 원, 백화점 명품관 120만 원, 호텔 50만 원, 꽃집 30만 원. 내가 이런 데 간 적이 없는데 손이 떨렸어요. 더 찾아봤어요. 지난 6개월 명세서를 꺼냈어요. 매달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제가 쓰지 않은 돈이 매달 300만 원씩. 왜 이렇게? 그때 한 장의 영수증이 떨어졌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커플 스위트룸. 날짜는 지난달. 이게 제 카드로 결제됐어요. 하지만 저는 호텔에 간 적이 없어요. 남편이 제 카드를 쓴 거예요. 누구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더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랍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회사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건 왜 여기 있지? 회사 법인 계좌였어요. 자세히 봤더니 매달 500만 원씩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이미선? 언니 이름이었어요. 왜 회사 돈이 언니한테? 더 자세히 봤어요. 10년 전부터 시작된 이체. 매달 500만 원. 계산해보니 총 6억. 이게 무슨. 그때 제 안에서 뭔가 깨어났어요. 25년간 잠들어 있던 것이. 숫자를 보는 본능이. 저는 25년 전까지 공인회계사였어요. 대기업 회계팀장까지 했었죠. 업계에서 숫자 귀신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그만뒀어요. 남편이 원했거든요. 여보, 나는 전업주부 아내가 좋아.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면 좋겠어. 그래서 25년간 숫자를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저녁 먹어. 고마워.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언니와 남편이 무슨 관계지? 다음 날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야. 미정아. 무슨 일이야? 언니, 오늘 시간 있어? 커피 마실래? 좋지.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카페? 알았어.
3시에 보자. 오후 3시.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미정아, 오랜만이다. 응. 언니. 언니는 여전히 세련됐어요. 명품, 가방에 고급 옷. 언니, 요즘 바빠? 응.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도 잘 되니까 다행이다. 뭐, 그럭저럭.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언니, 혹시 준호랑 연락해? 언니가 잠시 멈칫했어요. 준호, 왜? 아니, 그냥 가끔 법률 상담 받는다고 하더라고. 아, 그거 회사 일로 몇 번 상담했어. 그렇구나. 왜? 문제 있어? 아니, 궁금해서. 언니가 웃었어요. 미정아, 너는 아직도 순진하구나. 뭐가?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의심해야 해.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너는 항상 사람을 믿잖아.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래서 걱정이야. 너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내가 뭘 몰라? 예를 들어 돈 관리도 그렇고. 나도 집안 살림은 잘하는데. 언니가 비웃듯 웃었어요. 살림이랑 재무 관리는 달라. 너는 숫자에 약하잖아. 예전에는 회계사였는데. 그게 25년 전이잖아. 지금은 완전히 녹슬었을 거야. 미정아, 솔직히 너는 이제 그냥 집안일만 하는 평범한 아줌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언니가 보기엔 그래? 응.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너한테는 그게 맞아. 언니가 일어섰어요. 나 가봐야 해. 약속 있어서. 그래. 이번 주말에 너희 집 간다며? 맛있는 거 해줘. 응. 언니가 나가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숫자에 약하다고? 평범한 아줌마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숫자에 강한지. 25년이 지났어도 그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25년 만에 엑셀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보면서 모든 자금 흐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 후 완벽한 분석표가 완성됐어요. 이제 다 보이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패턴. 언니한테 매달 500만 원씩 보낸 내역. 제 카드로 호텔, 레스토랑을 사용한 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10년간 저를 속였어요. 그리고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이제 알았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용히, 완벽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미정이는 숫자 감각이 완전히 녹슬어서 통장 보고도 모를 거야. 언니가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우연히 들었어요. 주말이 됐어요. 언니가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왔어요. 미정아, 오랜만이다. 언니, 어서 와. 준호는 거실에 있어. 남편이 나왔어요. 누나, 오셨어요? 응. 준호야.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누나, 요즘 케이스는 어때요? 바빠. 이번 달에만 3건 맡았어. 힘드시겠네요. 괜찮아. 보수가 좋으니까. 웃으면서 대화하는 두 사람.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언니가 말했어요. 미정아, 음식 맛있다. 고마워. 언니, 역시 너는 요리를 잘해. 언니도 잘하잖아. 나는 바빠서 거의 외식해. 언니가 남편을 봤어요. 준호는 행복하겠다. 맛있는 밥 매일 먹으니까. 그럼요. 저는 복 받았죠. 남편이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들었어요. 누나, 조심해야 해요. 미정이가 눈치챌 수도. 걱정 마.
미정이는 숫자 감각이 완전히 녹슬어서 통장 보고도 모를 거야. 정말요? 응. 25년 전에는 회계사였지만 지금은 그냥 집안일만 하잖아. 머리가 다 굳었을 거야. 그래도 준호야, 내가 변호사 25년 했어. 이런 거 숨기는 법 잘 알아. 감사합니다. 누나. 뭐, 우리 사이잖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숫자 감각이 녹슬었다고? 머리가 굳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언니, 커피 마실래? 응, 좋아. 커피를 내주고 함께 앉았어요. 언니, 요즘 돈 관리는 어떻게 해? 나? 그냥 월급 들어오면 투자하고. 투자? 응. 주식이랑 부동산. 부동산도 해? 응. 투자용 아파트 2채 있어. 대단하다. 나는 그런 거 몰라서. 언니가 웃었어요. 미정아, 너는 숫자에 약하니까 어려울 거야. 그렇긴 해. 그냥 준호한테 맡겨. 준호가 재무이사니까 잘하겠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다행이네. 미정이는 그런 거 모르니까. 언니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미정아, 너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돈 관리는 준호가 할 거야. 응. 25년 전 얘기를 아직도 자랑하는 사람들 있던데. 그거 창피한 거야. 지금이 중요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언니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언니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카톡을 열었어요. 미선 누나, 대화방이 있었어요. 열어봤어요. 오늘 미정이 앞에서 연기 잘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미정이는 완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걔는 숫자 개념이 없어. 이번 달도 500 보냈어요. 고마워. 다음 주에 보자. 네. 누나, 보고 싶어요. 나도. 손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올려서 더 봤어요. 사진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10년간, 10년간 이렇게 저를 속였어요. 그리고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사진을 모두 찍었어요. 대화 내용도 캡처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여보, 밥 먹어. 응. 오늘도 늦어? 응. 회의 많아. 거짓말이에요. 언니를 만나러 가겠죠. 남편이 나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 서재의 모든 서류를 확인했어요. 회사 장부, 통장 사본, 계약서.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고 분석했어요. 제 노트북에서 엑셀을 켰어요. 25년간 잠들어 있던 실력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어요. 자금, 흐름을 추적했어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개인 계좌에서 언니 계좌로 모든 돈의 흐름이 보였어요. 3일 후 완벽한 자료가 완성됐어요. 이제 다 보여. 남편이 횡령한 총 금액 15억. 언니한테 보낸 돈 6억. 제 카드로 쓴 돈 1억 5천. 호텔, 레스토랑, 명품.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돈의 흐름이 명백한 횡령이라는 거예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해요. 준호야, 너는 감옥 가야 해. 그리고 언니, 변호사면서 횡령 사실을 알고 돈을 받았어요. 이건 작물취득죄에 해당해요. 언니, 너도 변호사 자격 잃을 거야.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한 번에 끝낼 거예요. 며칠 후, 우연을 가장해서 남편 회사 근처에 갔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탔어요. 저도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남편이 간 곳은 고급 호텔이었어요. 30분 후 언니가 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호텔로 들어갔어요. 역시 사진을 찍었어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무언가. 다음 날 옛날 동료한테 전화했어요. 혜진아, 나야. 미정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응, 오랜만이다. 혜진은 제가 회계팀장 시절 막내였어요. 지금은 공인회계사로 독립했어요. 혜진아, 혹시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언제요? 내일?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다음 날 혜진을 만났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25년 만이지. 언니는 안 변하셨네요. 너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혜진아, 사실 부탁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자금 흐름 좀 봐줄래? 혜진이 자료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횡령 아니에요? 맞아. 언니, 이거 누구 거예요? 내 남편. 혜진이 놀랐어요. 정말요? 응.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어. 15억이나 법적으로 문제될까?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에요. 혜진이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이 돈이 이미 선 변호사한테 갔네요. 응. 내 언니야. 언니가요? 응. 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이거 심각해요. 고소하실 거예요? 응.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혜진이 저를 봤어요. 언니, 25년 만에 실력 발휘하시네요. 그러게, 예전 실력 그대로시네요. 역시 전설은 전설이에요. 웃음이 나왔어요. 전설이라니. 진짜예요. 언니는 업계 전설이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걸 잊고 살았다는 걸. 미정이 통장은 내가 관리하니까 걱정 마. 어차피 애는 숫자 하나 모르잖아. 남편이 언니한테 한 말이에요. 녹음했어요. 혜진의 도움으로 완벽한 고소장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바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딸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나 왔어. 수진아.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왜? 그냥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괜찮아. 수진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아빠 요즘 어때? 아빠요? 바쁘신 것 같던데. 회사 일로? 네. 그렇구나.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을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나야. 응. 언니, 오늘 시간 있어? 같이 쇼핑할래? 쇼핑? 응. 옷 좀 사러 가려고. 좋아. 백화점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미정아, 이거 어때? 언니가 명품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가격표를 봤어요. 500만 원. 비싸다. 괜찮아. 나 돈 있어. 언니가 웃었어요. 제 남편이 준 돈으로. 언니, 요즘 잘 벌어? 응. 케이스가 많아서. 거짓말이에요.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사치하면서. 부럽다. 나는 용돈도 얼마 안 되는데. 미정아, 준호한테 더 달라고 해. 말하기 민망해. 왜? 부부잖아. 그래도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미정아, 너는 너무 순진해. 남편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해. 언니는 그런 거 잘하잖아. 당연하지. 나는 프로니까. 언니가 웃었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미정아, 솔직히 너는 집에서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런가? 응. 돈 관리도 그렇고, 남자 다루는 것도 그렇고, 언니가 가르쳐줘. 하하. 너는 배워도 못할 거야. 머리가 굳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녹음기를 켜놓은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쇼핑이 끝나고 카페에 앉았어요. 언니,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언니는 준호랑 가끔 연락한다며? 언니가 잠시 굳었어요. 응. 법률 상담 때문에 자주 만나? 아니, 가끔. 그렇구나. 나는 준호가 요즘 늦게 들어와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회사 일이 많은가 봐. 그럴까? 응. 걱정 마. 언니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미정아, 너는 의심이 많아졌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남자들은 원래 바빠.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녁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언니의 모든 말이 명확하게 녹음됐어요. 완벽해.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회의 때문에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언니를 만나러 간다는 걸. 저녁 8시 저도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자주 가는 호텔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9시쯤 남편과 언니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체크인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호텔 직원한테 다가갔어요. 저기요. 네, 손님. 방금 체크인한 두 사람이 제 남편과 제 언니예요. 직원이 놀랐어요. 네. 혹시 영상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필요해서. 그건 경찰 요청이 있어야. 알겠어요. 경찰한테 요청할게요. 네. 호텔을 나왔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회사 자금 횡령 증거, 언니한테 송금한 내역, 호텔 출입 증거, 카드 사용, 내역, 카톡, 대화 캡처, 녹음 파일. 완벽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고 이미선 변호사는 작물취득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분은 5년 이상, 이미선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겠어요? 네. 모든 재산을 받아낼 거예요. 변호사가 웃었어요. 부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분석은 누가 하셨어요? 제가요. 정말요? 전문가 수준인데요. 제가 원래 공인회계사였어요. 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이 정도 자료는 일반인이 만들기 어렵거든요. 25년 만에 다시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고소장 제출. 하지만 그 전에 남편과 언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여보, 다음 주말에 미선 언니 초대해서 저녁 먹자. 갑자기? 응. 오랜만에 가족끼리. 그래. 좋지. 남편이 흔쾌히 승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한테도 전화했어요. 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갑자기? 응. 가족끼리 모이는 거 오래됐잖아. 그래. 좋아. 언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날이 두 사람의 마지막 평화로운 날이 될 거예요. 미정아, 오늘 왜 이렇게 잘 차렸어? 무슨 특별한 날이야? 언니가 물었어요. 특별한 날이 맞아요. 복수의 날이니까. 토요일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언니가 좋아하는 잡채. 여보, 오늘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응.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잖아. 고마워. 남편이 웃었어요. 마지막 웃음이 될 거예요. 저녁 7시. 언니가 왔어요. 미정아, 언니, 어서 와. 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준 돈으로 산. 와, 오늘 음식 대박이네. 언니 오니까 특별히 준비했어. 고마워.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딸 수진이도 불렀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가족끼리 모이고 싶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기다렸어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잘 먹었어. 언니, 커피 마실래? 좋지. 커피를 내주고 거실로 갔어요.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미정아, 오늘 왜 이렇게 잘 차렸어? 언니가 물었어요. 응.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특별한 날? 말할 게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여보, 이거 좀 볼래? 뭔데? 화면에 엑셀 시트를 띄웠어요. 자금 흐름, 분석표였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언니가 물었어요. 언니도 봐. 화면을 언니한테 돌렸어요. 언니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미정아, 이게 뭐니? 우리 집 돈 흐름이야. 왜 갑자기? 이상한 게 있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10년 전부터 매달 500만 원씩 어딘가로 돈이 나가고 있어. 총 6억.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야?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회사 자금. 회사 자금이 외계인 계좌로 가? 법률 자문비로 매달 500만 원씩 10년 동안?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것도 언니 계좌로?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미정아, 오해야. 오해. 준호가 정말 법률 자문을 받았어. 10년간 매달.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너도 들어봐.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호텔 출입 사진들이었어요. 남편과 언니가 함께. 이건. 수진이가 놀랐어요. 아빠, 이모랑?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정아, 너 지금 우리를 미행했어? 응. 10년 동안 당했으니까 며칠 미행하는 건 괜찮겠지? 이건. 여보, 앉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직 할 말이 많아. 남편이 다시 앉았어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카톡, 대화 캡처였어요. 이번 달도 500 보냈어요. 고마워. 다음 주에 보자. 네. 누나, 보고 싶어요. 소리내어 읽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정이는 숫자 감각이 완전히 녹슬어서 통장 보고도 모를 거야. 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25년 전에는 회계사였지만 지금은 그냥 집안일만 하잖아. 머리가 다 굳었을 거야. 언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백화점에서 언니가 한 말이야. 지난주에. 미정아, 더 있어. 다음 녹음을 틀었어요. 미정이는 숫자도 모르는 바보야.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떡해. 저는 계속 차분하게 말했어요. 더 볼래?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알았어. 인정할게. 뭘? 나랑 미선 누나는 10년간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언니가 대신 말했어요. 미정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10년간 저를 바보로 만들고, 그게, 언니, 정말 내가 숫자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어?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언니, 나는 25년 전에 업계 최고의 공인회계사였어. 숫자, 귀신이라고 불렸어. 알아. 알면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준호를 사랑했어. 내 남편을?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그냥, 미선, 누나가, 그만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아침에 고소장 제출할 거야. 뭐, 남편이 놀랐어요. 고소? 응. 업무상 횡령죄로. 여보, 회사 돈 15억을 빼돌렸잖아.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건 어떻게 다 알아. 15억? 언니가 물었어요. 회사 계좌 사본 다 봤어. 미정아. 그리고 언니는 작물취득죄로 고소할 거야. 작물취득? 횡령한 돈인 줄 알면서 받았으니까. 언니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미정아, 제발. 변호사 자격 박탈될 거야. 그건 10년간 나를 바보로 만든 대가야.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소할 거예요? 응. 아빠가 감옥 가면 아빠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더 울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10년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늦었어. 여보, 나가. 뭐, 두 사람 다 나가라고. 남편과 언니가 서로를 봤어요. 여보, 집이 어딘데? 내일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여보, 그리고 집은 4명이야. 나가. 남편이 당황했어요. 집이 4명에? 응. 25년 전에 내가 번 돈으로 샀으니까. 모든 재산은 내 거야. 당신 명의는 하나도 없어.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언니가 말했어요. 미정아, 우리 자매잖아. 자매? 차갑게 웃었어요. 10년간 내 남편을 빼앗은 자매. 미안해.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가기 직전 남편이 돌아봤어요. 여보, 정말 고소할 거야? 응. 15억을 어떻게 갚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갔어요. 언니도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정말 고소할 거예요? 응. 아빠가 감옥 가면 아빠가 선택한 거야. 수진이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판사님, 피고는 10년간 회사 자금 15억을 횡령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가요? 업무상 횡령과 작물 취득입니다.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15억이요? 네. 증거가 있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USB를 건넸어요. 회사 장부, 계좌 이체 내역, 호텔 시트, 카톡 대화, 녹음 파일.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오후 2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응. 정말 고소한 거야? 응. 아침에 접수했어. 어떻게? 당신이 한 일이야. 여보. 제발 취하해줘. 안 돼.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당연하지. 횡령했으니까. 여보. 더 이상 통화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언니한테도 소환장이 갔어요. 일주일 후.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안 돼. 나 변호사 자격 잃을 것 같아. 당연하지. 범죄자니까. 미정아, 우리 자매잖아. 자매였으면 내 남편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어.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후. 기소됐어요. 남편 업무상 횡령죄. 언니 작물취득죄. 첫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남편과 언니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 박준호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 이미선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그중 6억 원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용한 돈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가족을 위해? 아닙니다. 피고는 처제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횡령한 돈을 사용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호텔 영수증, 카톡 대화, 카드 내역.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이건 10년간 배우자를 속이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이어졌어요.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증언했어요. 박 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걸 봤습니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선 변호사가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증언했어요. 횡령한 돈이라고 말했나요? 네, 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재판날 최후 진술이 있었어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무표정했어요. 언니도 일어섰어요. 판사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동생을 배신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잃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였어요. 일어섰어요. 판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25년간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가족을 위해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숫자도 모르는 아줌마라고 조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원래 공인회계사였습니다. 25년 전 업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그만뒀습니다. 25년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언니는 그걸 악용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10년간 저를 속였습니다. 판사가 끄덕였어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앉았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남이야. 여보. 다시는 말 걸지 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2주 후 판결날이 왔어요. 법정에 다시 들어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준호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이 무너졌어요. 피고 이미선은 작물취득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억을 지급하라. 판결이 끝났어요. 이겼어요. 완벽하게. 엄마, 아빠가 불쌍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딸 수진이가 제게 한 말이에요. 판결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수진아, 아빠가 7년이래요. 응.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아빠를 감옥에 보내다니. 수진이가 울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알아요. 하지만 뭐, 아빠가 불쌍해요. 10년간 나를 속인 사람이 불쌍해? 그래도 아빠잖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고요? 수진아, 10년이야. 한 번이 아니야. 그리고 아빠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예민하다고? 네. 다른 엄마들은 남편이 바람 피워도 참고 살던데. 엄마만 유독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너는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너무 심해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고요?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게 당연해요? 아빠가 범죄를 저질렀어. 엄마가 고소하지 않으면 됐잖아요. 그럼 아빠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라고?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말해봐. 엄마는 변했어요. 뭐가? 예전에는 착하고 순한 엄마였는데 지금은 무섭고 차가워요. 차갑다고요? 수진아, 나는 변한 게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무슨 소리예요? 25년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냉철하고 정확한 회계사. 결혼하고 그걸 숨기고 산 거야.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저는 예전 엄마가 좋았어요. 예전 엄마? 네. 착하고 따뜻한 엄마. 그 엄마는 바보였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였어. 10년간 속았으니까.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저는 아빠 편이에요. 뭐, 아빠가 더 불쌍해요. 수진아, 아빠 면회 다닐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나오면 같이 살 거예요. 너, 엄마는 혼자 사세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딸마저 저를 떠났어요.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며칠 후, 수진이가 짐을 쌌어요. 엄마, 나 이사 갈게요. 어디로? 친구 집. 수진아, 엄마.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엄마도 너무해요. 수진이가 짐을 들고 나갔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남편도, 딸도, 언니도 모두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의심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언니한테 전화가 10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
미정아, 제발 용서해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변호사 자격 잃었어. 제발. 남편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모두 삭제했어요. 다음날 아침,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남편이 일어나고, 딸이 전화하고,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이게 승리인가? 쓸쓸했어요. 일주일 후, 옛날 동료 혜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응. 뉴스에서 봤어요. 판결 났다고. 응. 언니, 혹시 후회하세요? 글쎄, 딸분이 연락 안 한다며요? 응. 나를 미워해. 언니,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 혜진이 집에 왔어요. 언니, 어서 와. 혜진이 저를 안았어요. 언니, 울어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혜진아,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딸도 날 떠났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정말. 네, 분명히. 한참을 울었어요. 혜진이 계속 안아줬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언니, 다시 회계사 하세요. 내가? 네. 언니는 천재잖아요. 25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실력이 그대로라는 거. 혜진이 웃었어요. 언니, 우리 같이 일해요. 정말? 네. 제 사무소에서 같이 일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언니는 전설이에요. 조금 힘이 났어요. 고마워. 혜진아. 언니, 이제 언니 인생 사세요. 내 인생? 네. 25년간 남편과 딸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언니를 위해 사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이미정 회계사님, 이 케이스 맡아주시겠어요? 언니밖에 없어요. 재계약 후 1년. 저는 업계 최고가 됐어요.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회계사로 복귀하기로. 25년 만에 첫 출근 날이었어요. 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25년 만에 보는 회계 프로그램. 하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 케이스부터 해보세요. 혜진이 파일을 줬어요. 중소기업 회계 감사였어요. 서류를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이. 이거 회계 장부 조작했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봐. 이 수치가 이상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원가율이 똑같아. 말이 안 돼. 그리고 여기 이 지출 내역도 수상해. 3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찾아냈어요. 혜진이 놀랐어요. 언니, 대박이에요. 뭐가? 이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못 찾았던 건데. 그래? 언니, 3시간 만에 다 찾았어요. 숫자만 보면 보여. 혜진이 웃었어요. 역시 전설은 전설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일에 집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어요. 혼자니까 차라리 일이 나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실력이 입소문을 탔어요. 이미정 회계사가 누구예요? 25년 전 전설이래요. 지금도 실력이 장난 아니래요. 의뢰가 쏟아졌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저를 찾았어요. 언니, 이 케이스도 맡아주세요. 언니만 믿어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대기업 회계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미정 회계사님? 네. 저희 회사 횡령 사건이 있는데
맡아주실 수 있나요? 횡령이요? 네. 100억 규모입니다. 이미정 회계사님밖에 없어요. 언니가 이 업계 최고라고 들었어요. 최고라고요? 알겠습니다. 맡을게요. 그 케이스를 맡았어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요. 숫자를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찾아냈어요. 범인도 잡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회사 고문으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고문요? 네. 연봉 5억 드리겠습니다. 5억이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에.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문득 1년 전 생각이 났어요. 남편과 언니를 고소했던 그날. 잘한 걸까? 아직도 가끔 의심이 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핸드폰을 봤어요.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야, 잘 지내니? 답장은 없었어요. 1년간 연락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다음 날 회사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이미정 회계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사무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공동 대표로 하시겠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공동 대표? 네, 언니, 실력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나는 언니, 이제 25년 전 언니로 돌아왔어요. 아니, 더 나아졌어요. 혜진이 웃었어요.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고마워. 그럼 하실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좋아. 할게. 악수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 후, 이미정 회계법인이 생겼어요. 제 이름으로 사무실도 넓어졌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개업 파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업계 사람들, 고객들. 이미정 대표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복귀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과찬이십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누군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수진이었어요. 엄마, 수진아, 2년 만이었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울었어요. 2년 전에 엄마를 오해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수진아,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용서해줘요. 처음부터 용서했어. 모녀가 안고 울었어요. 2년간 참았던 눈물이. 파티가 끝나고 수진이와 집에 갔어요. 엄마, 나 다시 집에 와도 돼? 당연하지. 고마워요, 엄마. 수진아, 아빠는 면회 안 가요. 왜? 아빠도 엄마처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뭔데? 나도 회계사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처럼 멋진 회계사. 웃음이 났어요. 좋아.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딸과 함께라서. 이미정 대표님,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사시네요. 5년 후, 제가 받은 상을 받으며 들은 말이에요. 5년이 지났어요. 이미정 회계법인은 업계 1위가 됐어요. 직원은 100명, 매출은 연 500억.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 최우수 회계법인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무대에 섰어요. 수상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52살에 25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오랫동안 가정에만 있었던 여성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는 지금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엄마,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될 거예요. 너는 엄마보다 더 나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트로피를 거실에 놓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남편을 고소하고, 언니와 인연을 끊고, 딸마저 떠나고, 혼자가 됐던 그때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증명했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정아, 언니 목소리였어요. 5년 만이었어요. 언니, 오랜만이다. 축하한다. 뉴스에서 봤어. 고마워. 미정아, 나 정말 미안했어. 5년간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 자격 잃고 나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미정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응, 용서는 아직 어려워. 그렇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시간이 필요해. 고마워. 미정아.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5년 전 그날 남편과 언니를 고소했을 때 잘한 걸까 의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잘했다고. 제 자존심을 지켰어요. 제 가치를 증명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어요. 대표님, 오늘 일정입니다. 고마워요. 회의가 많았어요. 바쁜 하루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으니까. 저녁에 수진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시험 봐. 회계사 시험. 응,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밤에 혼자 서재에 앉았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25년 전의 저와 남편. 그때는 행복했지. 다음 페이지에는 딸 돌잔치 사진. 모두 웃고 있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앨범을 덮었어요. 이제 새로운 앨범을 만들 거예요. 제 성공의 기록들로. 그날 밤 문득 계산을 해봤어요. 남편이 횡령한 돈 15억. 제가 받은 손해배상 20억. 제가 5년간 번 돈 30억. 총 50억. 완벽한 계산이었네. 웃음이 나왔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겼어요. 완벽하게.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제 가치를 증명한 것. 누구도 저를 바보로 만들 수 없다는 것.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57세가 된 저. 주름이 조금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어요. 이미정.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제 인생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52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5년 후 최고가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도 숫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들. 자, 시작해볼까?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조용한 동네 아줌마였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사가 됐어요. 완벽한 계산으로